장안으로의 천도 과정까지 동탁은 동탁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선왕들의 묘를 도구로 하면서 항해하는 관리들은 모조리 죽이거나 파면한 것이죠. 이 행동에 분개해 사수관을 홀로 지키던 조잠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서 마침내 연합군이 낙양 입성에 성공했지만 하루아침에 폐화가 된 수도의 모습에 제후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오직 연합군의 참모 조조만이 다른 제후들을 다그치며 동탁을 놓아주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연합군이 무엇을 목적으로 봉기했는지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동탁을 죽이고 황제를 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낙양의 참상에 몸도 마음도 지친 제후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총대장인 원소까지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일관하자 조조는 울분을 토했어요. 못난 더벅머리들하고 무슨 일을 같이 하겠는가? 이제 한나라의 역적 동탁을 해치우는 일은 온전히 반동탁 연합을 일으킨 조조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동탁군의 최후방에 있는 장수는 바로 여포였습니다. 여포를 본 조조는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수관에 조잠 정도 되는 장수를 남기고도 여포를 맨 뒤에 배치했다는 건 연합군의 추격을 예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조는 여포를 꾸짖으며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왕륜 앞에선 동탁을 암살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오늘은 다시 동탁을 쫓아야 한다고 큰소리를 쳤으니 이제 죽는 한이 있어도 장하게 싸우자는 생각이었죠. 과연 조조가 여포의 군대와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양쪽에서 이각과 곽사의 병이 나타나니 조조는 그대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포를 미끼로 쓴 것도 예측하기 힘들었는데 그 미끼가 공격력도 무식해서 버틸 재간이 없었죠. 철두철미하게도 동탁군의 군사 이유의 계책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도망친 조조 앞에 동탁이 자랑하는 장수 서영이 나타났고 조조는 서영이 쏜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위기일발의 조조를 구한 건 친척 동생 조홍이었어요. 조홍은 주위의 잡졸들을 처리한 후 자신의 말을 타라며 말에서 내렸어요. 조조가 정색하며 여기서 죽을 거라고 말하자 조홍은 조조의 멱살을 잡아 세웠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으시오. 천하에 이 조홍은 없어도 되지만 조조가 없어서는 아니 돼요. 조홍의 미친 명언 덕에 버뜩 정신을 차린 조조는 그의 필사적인 케어와 함께 아군 장수들이 있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기병을 끌고 나타난 서영을 하후동과 하후연이 함께 처리하면서 끝에서야 류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죠. 하지만 조조가 남은 병사를 추스려보니 10,000명 중 겨우 500명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네, 조조는 이번에도 동탁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살아남았고 조홍의 말대로 천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볼 때였습니다. 그 무렵 연합군은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돌아온 송견이 낙양의 우물에서 황실의 옥스를 발견, 이를 들고 조용히 먹튀하려다 제후들에게 딱 걸린 것이죠. 총대장 원소는 옥새를 반환하라며 송견을 비난했고 똥 빠지게 싸워서 병사와 장수만 잃은 송견은 역정을 냈습니다. 네, 제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탁에 의해 한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금 가장 좋은 땅을 가지고 가장 그럴듯한 명분을 가진 사람이 바야흐로 천하의 패자가 된다는 걸 말이죠. 바로 옆에 동지도 내 땅으로 돌아가면 적이 되는 상황에서 요란하게 내세웠던 연합군의 정의도 퇴색되어 사라져갔습니다. 18명의 제후들 중 오직 유의미한 족적을 남긴 이는 호진을 죽인 손견, 홀로 동탁을 추격한 조조, 그리고 아무 자귀 없이 참가해 여포를 무찌른 유비, 3사람 뿐이었습니다. 역적 동탁을 무찌르려는 조조의 기백은 제후 중 으뜸이었다. 삼국지연이. 실제로는 송견의 활약이 훨씬 더 뛰어났던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나관중이 패장 조조를 저렇게까지 띄워준 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조조는 영제에게 상소를 올리기도 했고 반동탁 연합에 참가해 진짜로 목숨 걸고 싸우는 등 최소한 이때까진 정말로 한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조조를 높이 평가해 동탁을 추격할 때 따라간 군웅도 있었는데 바로 제북상 포신이었어요. 포신은 이 전투에서 동생을 잃었음에도 연이엔 공명심의 화웅을 공격했다 털리는 되도 않는 역할로 등장했죠. 정사에 의하면 그의 다른 군웅들의 행적은 눈뜨고 못 봐줄 수준으로 원수는 실제로 손견에게 주는 군량을 끄는 바 있고 원소는 그 원수를 공격하라고 단양태수 주훈을 부추기는 등 지들 기득권 싸움에 더 열중하며 똥내를 풍겼습니다.
특히 원소는 연합군의 맹주인데다 지가 동탁을 불러들여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임에도 한복의 견제에 발이 묶였단 핑계로 허송세월했어요. 그 와중에 진짜 동탁을 죽이겠다고 애쓴 손경과 조조가 참 대단하지만 문제는 동탁군에 서영이란 괴물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손견을 작살내서 몇십 기만 추려 도망가게 했을 뿐 아니라 평양에서 조조를 격추하는 등 동탁군 최강자로 위용을 떨쳤습니다. 손견과 조조가 지휘관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고려하면 서영이 얼마나 무서운 장수였는지 알 수 있죠. 연희에선 그나마 조조의 체면 치레를 위해 하후돈이 서영을 죽이는 것으로 처리하지만 실제로는 훗날 왕윤의 편에서 이가 곽사와 싸우다가 부하의 배신으로 허무하게 전사했죠. 결과적으로 동탁토벌전은 연희의 화려한 포장과 달리 조홍의 명언 정도만 실제와 일치한 셈입니다. 반동탁 연합이 남긴 것은 한나라의 몰락을 확인한 제후들이 다 같이 난세를 열어제꼈단 것이었어요. 이른바 군웅할거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